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늘은 5% 마이너스로 끝날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에코프로 얘기도 중요하지만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는데 AI 버블 우려가 지속되면서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을 했고 빅테크 관련 종목들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빠질까요?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채를 끌어들여 투자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거를 사는 기업들이 돈을 빌려와 투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에코프로도 여러분 사실 AI 인프라 관련해서 ESS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엔비디아랑. 크게 보면 엔비디아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바이오 종목들이나 여러분 IT 종목들 있죠. 특징이 있죠.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임상 비용, IT 종목들은 R&D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뭔가를 성과를 내기 전에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부채를 쓰는 거죠.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비용 커지기 때문에 재무구조 안 좋아지고 실적 안 좋아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수혜를 보게 됩니다.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술주, 성장주는 금리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과가 이익 나는 게 없는데 투자는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미국 연준에서 여러분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물가입니다. 마지막이 소비입니다. 근데 고용시장이 올해 지금 좋다고 나왔습니다. 올해 발표가 됐죠, 이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죠. 이게 모든 걸 촉발시켰습니다. 12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걸 예상했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금리에 대한 기대가 컸었던 기술주, 성장주,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나 AI 관련 종목들 그동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금리를 내려가서 0.5까지 비커서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기대감이 무산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덮어버린 겁니다. 이 이슈가. 당분간 시장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엔요. 이 AI 버블론 그리고 금리 문제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AI 버블론이 득세할 겁니다. 반대가 되면 금리 내린다 그러면 AI 버블론이 들어가겠죠. 이거에 따라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관련 종목들 100% 들고 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위험해요. AI 버블론과 금리 인하에 따라 급등락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비중 50% 정도는 단기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매매하는 거 하는 게 실제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들고 갔다가 진짜 금리 인하 안 하면은 폭락입니다. 그리고 팔았는데 AI 버블론이 들어가면 급등입니다, 여러분. 50% 정도는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AI 인프라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 빠지죠. AI 칩, AMD는 더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력기기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SMR, 네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다섯 번째가 ESS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었죠. 당연히 에코프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만에 큰 반등이 나왔는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도 100%를 온전히 들고 가기엔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50% 비중에 대한 단기 매매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 됐습니다. 이제 박 대표가 이거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 자료를 짜놨고요. 최근에 에코프로 보시면 여기 나왔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0일 기준으로 최저가에서 더블 났고 고점에서 22%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하락 가능성이 클까요? 상승 가능성이 클까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100%를 들고 간다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차트를 보시면은요. 주봉인데 여러분 주봉 잘 보시면은요.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고가가 30만 원대였죠. 최저가 얼마입니까? 37,000원입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최고가를 찍고 마이너스 80%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뭐 상패나 부도 위험이 아니라면은 매집이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반등과 의미 있는 반등 매집이 시작됐어요. 30만 원짜리가 37,000원까지 갔죠. 80% 빼고 반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왔죠. 더블 이상 올랐습니다. 급락이 나옵니다. 가격 조정 필요가 있겠죠. 찍고 올라올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부터라도 반등이 나온다면 공매도 세력들이 스퀴즈를 할 겁니다. 그때는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고점 매도, 저점에서 타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겁니다. 일단 에코프로 최근에 아마 수급 동향 한번 보면은요.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죠.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 매수입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포멀 심리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빠지니까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 물량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기다리면서 떨어지는 매물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공매도입니다. 정말 공매도가 많은 종목 아닙니까 이거? 788만 주입니다. 얼마 전까지 500만 주였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올라가니까 계속 때렸습니다. 지금도 때리고 있죠. 이게 숏 커버나 스퀴즈를 바뀔 때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스퀴즈 나올 때. 그때는 한번 팔아야 됩니다. 엔비디아 문제가 AI 버블론과 금리 문제를 유발시켰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균형의 기운이냐에 따라 주가는 급등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 들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50% 비중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필요가 있다는 얘기, 특히 공매도가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 돼요. 먼저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리포트에 외국인과 구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됩니다. 일단 에코프로 최근 이슈를 보시면은요, 엔비디아 얘기는 했고 제가 사모펀드가 수익이 났다는 얘기가 떴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 이거 살짝 불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 뜨면요, 여러분 주식 무조건 때리세요. 이거 단기 고점입니다. BMW 인베스트가 투자했는데 300억 중에 30% 수익이 났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기사가 나오면 50%는 무조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열이죠. 양쪽 다 과열입니다. 파는 쪽이나 아니면 매수하는 쪽이나. 3년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공매도 세력들은 놀라서 공매도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균형이 팽팽하죠. 한쪽으로 균형이 기우는 순간 주가는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이 나왔고 과열이 됐습니다. 근데 누가 또 과열됐죠?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됐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이거? 공매도 금지됐어요. 얼마나 공매도를 때렸으면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잠깐 이거 살펴보면요. 개인들이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옵니다. 근데 주가 빠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 물량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를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했고 공매 세력들은 쇼커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림수를 알아야 돼요.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개인들을 물량을 털려는 노림수예요. 이게 세력들의. 금지되면 올라간다고 따라 붙었는데 빠지니까 열받아서 실망 매물, 손절매 물량 나옵니다. 다 받아 먹었어요. 외국인들하고 공매 세력들이. 이런 것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투자 주의가 있고 잠깐 살펴볼게요. 이거 경고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 과열도 있죠. 지정되면 현금만으로 거래해야 되고 레버리지도 못 쓰게 됩니다. 세 번째, 거래가 정지되거나 대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개인들 매매 참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세력들은 어떨까요? 얘네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런 조치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중립적입니다. 세 번째, 추세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추세는 오히려 강화됩니다. 세력의 노림수예요. 이건 개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는. 이 부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나중에 또 급등주 매매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코프로 말씀드린 대로 과열입니다. 양쪽 다 과열이에요. 공매도 쪽이나 매수하는 쪽이나.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 공매도 세력들이 열심히 공매도 때렸습니다. 배터리 중국 의존도가 커졌죠.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호주에서 리튬을 확보하고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밸류체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덕에 2단계 투자로 연평균 3천억 수익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흑자 전환한 이유가 있죠. 중국과 동등한 경쟁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의존도를 줄이면서. 그리고 3분기 연속 매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3분기 연속 영업 흑자입니다. 그리고 4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플러스예요. 개선이 됐습니다.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벌다 120억을 벌었습니다. 20% 영업이익이 늘어났죠. 어떤 기업이 적자했다 흑자가 됐습니다. 이 기업이 주가가 더 멀리 갑니다. 돈은 얘가 많이 버는지 몰라도. 왜? 수치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기대감입니다. 와, 지금이 바닥이겠구나. 이번에 급등 나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3년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황 기대.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중 갈등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이게 나중에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는 뭐냐면요, 지금 쓰고 있는 건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써요. 전고체는 고체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이 전해질이 터집니다. 2차 폭발을 일으켜요. 화재가 여러분 진압이 안 됩니다. 고체 전해질은 화재 위험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배터리입니다. 현재 도요타가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효율은 좋은데 화재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화재 위험이 줄어듭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AI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ESS가 왜 중요한지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ESS는 상업용, 전력망용, 가정용, 그 다음에 UPS, 데이터 센터용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 전체가 불이 나가기도 합니다. 블랙아웃, 이것 때문에 그래요. 블랙아웃 때문에 전력이 안 들어오면 데이터가 다 손상됩니다. 그것 때문에 반드시 ESS가 필요합니다. ESS는 큰 장점이 있죠. 뭐냐면은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정전돼도 전원 공급되고 데이터가 손상 안 되죠. 출력 안정화, 주파수 조정입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플러스 에너지란 ESS 회사를 언급했는데 이게 주가가 따블이 났어요. 바로 그겁니다. AI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퍼즐 중에 하나입니다. AI 칩, 그 다음에 전력기기 종목들, 그리고 SMR 관련 종목들, 메모리 반도체, 마지막이 ESS입니다. 마지막 퍼즐이죠. 그리고 이거 ESS가 배터리 업체들 실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은 캐즘이 완벽하게 해소된 게 아니죠. ESS가 구세주가 될 거란 얘기가 나온다. 배터리보다 ESS가 수익성이 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미리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죠. 일단 에코프로, 엔비디아 얘기, AI 버블론과 금리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거. 두 번째, 주가가 올라왔는데 과열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수익이 났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런 기사 뜨면 다음에는 무조건 절반은 무조건 팔아버리세요. 세 번째, 공매도도 과열이 됐죠. 금지가 됐는데 주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져버리죠.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 물량을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이 다 받았습니다. 세력의 노림수. 그리고 중국 비중을 줄였죠. 인도네시아 투자로 연평균 3천억 정도 수익이 기대됩니다. 밸류체인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흑자 기업으로 3분기 연속입니다. 아울러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도 풀리는 분위기죠. 그리고 ESS입니다. AI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이죠. 이게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을 개선시켜 줄 것이다. 크게 정리하면 일단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ESS입니다. AI 인프라의 굉장히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캐즘이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재료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3년 만에 주가가 올라오니까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기사에서. 그리고 공매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열이 됐어요. 금지시켰습니다.
급등 급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에코프로가 한번 공매도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입니다. 추세가 내려가는데 급등 급락이 나옵니다. 이때 왜 그랬냐면은 공매도 때문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 했는데 숏 커버, 나중에 스키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주식이 안 사지니까 시장가로 샀어요.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그때랑 차이는 뭐죠? 그때는 추세가 내려가니까 빠졌을 때 살 필요가 없었겠죠. 이번에 에코프로는 다릅니다. 의미 있는 반등과 의미 있는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면 저점 매수 타점이 됩니다. 타점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박 대표가 그래서 단기 매매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짰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매매할 때 나는 무조건 꼭대기에 팔고 바닥에 사야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PB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꼭대기 놓치면 바닥에서 팔고 바닥을 놓치면 꼭대기에 삽니다. 여러분 먹은 거 다 토해내요. 수익은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PB 때 많이 썼던 비유입니다. 물고기 잡았는데 꼬리부터 머리까지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립니다. 살점만 뜯어 드시면 됩니다. 왜? 주식시장에는 3,000마리 가까운 종목이란 물고기가 있습니다. 또 잡아서 가시 빼고 살점만 뜯어 드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무시 못합니다. 어떤 리스크죠? 이게 꼭대기 사고 바닥에 파는 겁니다. 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이거 수익은 그래서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쌓아가시면 돼요. 조금씩. 그러다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한꺼번에 먹으려다 다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주봉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죠. 80% 빼고 의미 있는 반등과 매집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매물대가 많은 것 뿐이죠. 그리고 월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번 쉬었다가 3년 만에 올라옵니다. 기대감이 컸던 이유가 있죠. 근데 잘 보면은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좀 시기상조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한 7, 8년 되죠. 매집을 뭐 짧게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몇 배 올랐습니까? 밑에서부터 10배, 11배 올랐나요? 근데 주식은 원래 매집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수익은 따라서 더 가게 돼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대감과 그런 부분 때문에 3년 만에 올라왔다는 거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왔고 급락을 합니다. 더 뺐다가 갈 것인지 기간 조정인지 반등이 나올 건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와 타점을 박 대표가 모두 박 대표 리포트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에코프로 관련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매집 세력, 공매 세력 얘네들이 주포잖아요. 매매 전략, 신호포착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과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됩니다. 먼저 매집 단계가 과연 어느 단계인지 들어가도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쇼커버인지 스키즈인지 010-3558-8575 에코하고 알려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 관련 뉴욕 증시 관련 속보라든지 우리나라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박 대표가 문자를 통해서 타점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보냈던 문자 샘플이 있는데요. 제가 월요일부터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타점에 대해서 010-3158-8575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주말에 신청하시고요. 박 대표의 무료 서비스 3종 세트입니다. 에코 R이죠.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외국인과 공매 세력들의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되고요.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문자로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포를 가지신 분이 워낙 많으시고 매수가나 비중이 다 다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는 이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PB 때부터 썼던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신호가 바로 뜨거든요. 이 스윙이나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비중을 늘리거나 줄일 때 유용합니다.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대신 여러분의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설정을 해야 돼요. 보유 종목 전체, 각각의 비중, 매수가, 현금 비중, 신용 사용 여부를 입력하고 매뉴얼을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한번 오시는 겁니다. 방문. 그리고 다운로드를 어디다 받을 건지 스마트폰이면 상관없는데 USB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너에 있는 번호로 방문 혹은 USB로 보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입력을 하고 설정을 해야 돼요. 개인별로. 매뉴얼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야 돼요. 방문 보내시면 일정 조율해 드리고 USB 하실 분들은 USB라 미리 준비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토요일마다 참석하는 주간 정보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모임인데 토요일마다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증권사, 운영사 직원들이 만나서 뭐 정보하고 저희가 정보를 공유합니다. 리포트도 만들어요. 이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매주 주간으로 나가는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는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소수 인원을 위해서 정보라 보내시면 선착순 300명한테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 소수 인원만. 이 정보라는 게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너무 공유가 많이 되면 안 되겠죠. 세력의 수급이나 매매 종목, 매매 대상 종목이나 미공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라 보내시면 보내드리고 주간 단위 리포트니까 마감이 금방 됩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먼저 방문 오셔서 프로그램 설정하시고 매뉴얼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어디다 받을 건지 USB라 보내시면 USB 저희가 준비하고요. 정보 리포트는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입니다. 주간 단위 리포트입니다. 매주 나갑니다. 여러분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마감이 금방 차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력의 수급이나 매매 종목, 미공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죠. 언론에 공개 안 된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일단 에코프로 단기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것도 AI 섹터, AI 인프라의 핵심 종목으로 마지막으로 퍼즐이 됐습니다. AI 인프라에 반드시 필요한 ESS,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오히려 ESS가 배터리보다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리고 논란 공매도 세력들이 과도하게 공매도를 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이길지. 공매 세력도 지금도 공매도하고 있죠. 근데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나옵니다. 쇼 커버가 스키즈를 바뀌면서 때리면 더 내려가겠죠. 이상 하락이 나오고 이상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정리하고 50%를 내려갈 때는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방향이 어디로 튈지 불분명합니다. AI 버블론과 금리나 문제가 같이 엮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때까지는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 그래서 100%를 온전히 들고 가긴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매매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됐어요. 이제 들고 가는 것보다 50% 비중 매도 매수 타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박 대표가 리포트와 텔레그램에 시나리오 타점 공유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에코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 드립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종목을 갖고 계시고 물려분도 계시고 아니면 새로 사신 분도 계시고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코스피가 여러분 4,000포인트고 코스닥이 900이에요. 지금쯤은 종목을 가리셔야 됩니다.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돼요. 좀 이제는 장이 조금 안 좋을 때 가려내면 됩니다. 신호가 이렇게 뜨거든요. 버릴 종목, 들고 갈 종목. 그래서 제가 이걸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PPT부터 썼던 프로그램이고 100% 맞는다고 거짓말이겠죠. 타점은 95% 정도 정확합니다. 신호가 이렇게 뜨잖아요. 또 매수 타점이 뜨겠죠. 개인당 100개는 종목이 입력 가능합니다. 가장 많았던 분이 40개였는데 이 100개 넘는 분은 없으시겠죠. 프로그램 안에 설정을 하고 매뉴얼을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딱 한 번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일정 조율해 드리고요. USB가 필요하시면 USB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리포트 있잖아요. 이게 마감이 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신청하시면 매주 나갑니다.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니까 핵심 정보가 들어갑니다. 세력의 수급이나 매매 종목, 매매 대상 종목이나 미공개 이슈가 포함되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마감이 금방 차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코프로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 굉장히 위아래 등락폭이 커질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AI 버블론과 금리에 따라 위아래 등락폭 커질 때 거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50% 비중에 대한 매도 매수 타점이 나올 겁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미리 주말에 리포트와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로 에코까지 신청해 놓으시면 문자 신호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